두 차례 선거 패배 책임론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 이재명 초선 의원이 결국 당권 도전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김두관 의원을 만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대선 패배 뒤에도 이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 검경의 이재명 초선 의원에 대한 수사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여기엔 이재명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방선거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방선거 다음날 일찌감치 총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총괄선거 대책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 초선 의원은 아직까지도 분명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죠. 당의 패배에도 국회에 진출한 이재명 초선 의원에게 자기는 살고 당은 죽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지만 이재명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내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현재 친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로 갈려 사생결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계는 이 의원이 대선에서 패배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출마한 것 자체를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죠. 그런 이재명이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2년 뒤 총선에서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반이계의 비판에 대해 친 이재명계는 반성보다 당권에 대한 사심이 가득하다거나 민주당 쇄신 의지가 아니라 계파의 이익이 먼저인 것 같다는 등 본질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 이재명계의 계파 이익 사심을 비난하면서도 자기들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전당대회 투표 비율 조정을 거론하고 있죠. 같은 민주당 내 친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의 갈등의 본질은 2년 뒤 있을 총선에서의 공천 주도권을 쥐기 위함이고, 다른 또 한 가지는 자신을 향해 좁혀 들어오는 검경의 수사를 저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며 방탄복 하나를 입었지만 그것도 불안했는지 당대표라는 더 두꺼운 방탄복이 이재명에겐 더 필요하겠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결국 당권 도전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은 보도의 근거는 이재명이 최근 김두관 의원을 만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김두관 의원은 대선 패배 뒤에도 이재명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밖에 일각에서 거론되는 집단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대표가 돼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의원들과 접촉을 시작한 이재명 초선 의원은 지난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두관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당대회에 나가면 앞장서서 세게 도와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두관 의원 측은 출마 의사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 초선 의원은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집단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 전당대회에 나가겠다는 의사가 뚜렷해 보이는데요. 이것 말고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는 발언이 하나 더 최근 있었죠. 3년 전 이재명은 정당은 국민의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난 주말 첫 지역구 공개 행사에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친명계의 룰 변경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오늘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재명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게 된다면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당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의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죠. 바로 최근 들어 빨라지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고 있다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재령 가운데 대장동에 버금가는 큰 사건으로 여겨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잠시 설명해 드려야 할 듯한데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축구단인 성남FC는 두산건설과 네이버를 비롯한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이걸 두고 성남시에 있던 기업들이 이런 후원금을 낸 대가로 용도 변경 같은 어떤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 역시 문재인 정권이 덮어온 사건들 중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지난 5월 초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사건으로 이재명이 고발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지난달 5월이 처음이었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늑장 수사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이 2018년 6월 뇌물 혐의로 고발되자 경찰과 검찰이 돌아가며 수사를 뭉갰습니다. 경찰은 3년 3개월이나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작년 9월 무혐의 처리했는데요. 기업 6곳이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 기업들의 현안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그 직후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그때도 역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접 무마했다는 의혹이 터진 바 있죠. 성남지청 수사팀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총장이 성남지청장에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요구라 볼 수 있는데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더 뭉개기 힘들게 되자 검찰은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다시 떠넘겼습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든 말이죠. 어쨌든 이번 의혹의 핵심 중 하나가 기업 후원금 일부가 성남FC에 전달되지 않았고 성남FC에 입금된 후원금의 상당 부분이 어딘가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이 드디어 포착이 됐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후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수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내용인데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SBS가 입수한 성과금 지급 내역인데요. 2015년 희망살림으로부터 이 두 차례에 걸쳐 19억 원을 유치한 데 대해 이모 당시 성남FC 마케팅 실장에게 1억 7,2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씨에게 준 성과금은 네이버가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주기로 한 39억 원 중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누구냐? 이 씨는 성남FC 대표를 거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를 지내는 등 이재명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는데요. 성남FC 직원 이모 씨와 노모 씨도 두산건설과 NHN, 엔터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각각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 역시 이재명 의원 측근들과 함께 홍보회사를 운영하거나 경기도 주식회사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겠죠. 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가량이 이들 세 사람 몫이었다는 점 한 가지 하고요. 또 성과금 지급이 2015년 이전에는 없었다는 점이 참 수상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민단체를 통한 우회 지원의 목적이 뭐였냐라는 것인데요.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성남FC로 전달해준 시민단체는 이재명과 같은 당 소속 출신의 재윤경 국회의원이 상임이사로 활동했던 비영리 사단 법인입니다. 2014년 10월 처음 성남시 지부를 개설해 활동하고 있는 희망살림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금융복지사업 상담과 저소득층을 위한 모금사업, 그 밖에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과거 2013년과 2014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을 부정적으로 집행해 환수 조치된 적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희망살림 홈페이지에 게재된 희망살림의 이사진 명단을 보면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수억 원의 세금을 들여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위탁을 바로 이 희망살림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같은 당 소속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 단체가 40억 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성남FC에 전달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40억 원은 오로지 시민구단인 성남FC에 쓰여졌을까요?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재명의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광고 유치 성과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가량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0%가량이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측근으로 꼽히는 세 사람 몫이었습니다. 또 성과금 지급이 2015년 이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 올해 초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시민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체육단체로 흘러들어간 뒤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포착되지만 분당경찰서는 이 돈의 흐름을 감지하고도 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자금의 흐름을 더 추적해보면 사건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듯한데, 경찰의 재수사 역시 후원금 유치 과정과 이후 자금 흐름에서 이재명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씨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에게 국회의원 배지라는 방탄복에 당대표라는 방탄복이 하나 더 입혀지기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